내년도 중반쯤에는 다시 업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 전기차, 수소차, 미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섹터.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손동식 대표입니다. 작년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서 업종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은 이미 끝이 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은 올 2월부터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머징 마켓 대부분의 시장이 올 2월 이후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고, 통상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는 시기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도 불안정해지고, 국가 건전성이 약한 기업들의 경우는 금융위기도 항상 발생하는 그런 시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또는 미국 페드의 향후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이퍼링이 연말쯤 현실화된다면 가벼운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충격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느 정도 백신으로 인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이 선진국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내년 그 이후로 이머징 마켓 쪽의 회복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벤치마크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펀드가 20% 정도를 가져가는 게 보통이고, 그보다 훨씬 낮게 가져갈 수도 있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사실 상승할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결국 공급과 수요의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미 공급은 서너 개 정도의 기업들로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에 따른 변동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수요에 대한 우려감인데, 반도체 사이클도 짧아도 2, 3년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이 거의 절반 가까이 기간으로 줄었습니다. 올 한 3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 한 2분기 초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을 감안을 해야 되고, 사이클의 진폭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옛날의 고점 그리고 저점에 대비해서 최근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은 훨씬 더 완만합니다. 또 주식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반도체 실물 경기 사이클보다 적어도 6개월을 선행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내년도 중반쯤에는 다시 업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 지금 반도체 주식을 계속 팔아나가야 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또는 내년 연초로 갈수록 오히려 지금 소외되어 있는 그 섹터를 점진적으로 언제 채워나가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미국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미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섹터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공급 체인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렇게 본다면 한국 시장도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형주가 그 지수를 견인할 만한 상황인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런 산업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이 주로가 될 거고요. 전통 산업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저희 국내 ESG 펀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펀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투자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이쪽은 점점 더 확대해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고, 저희 운용본부 내에서도 ESG 쪽을 전담하는 운용팀이 따로 있습니다.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의 초기 단계입니다. 금년 내로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ESG나 뭐 좋은 기업 이런 종류의 펀드들이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유는 아마도 벤치마크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그 ESG 웨이팅을 보면 그동안 한국 시장을 주도해왔던 삼성전자라든지 우수한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포트의 비중이 다른 일반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요. BM의 비중이. 반면에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은행이나 금융산업들의 ESG 내 벤치마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BM을 추종하는 펀드의 성과가 부진했던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펀드 가입자들이 판매사,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서 펀드 가입을 이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펀드 가입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파는 PB 입장에서는 설명할 의무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에 따른 책임도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 시장이 많이 위축됐고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니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져 있다고 보는데,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된다면 2030 세대들도 좀 더 쉽게 간편하게 펀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개발을 언제부터 하고 언제 출시한다라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좀 말씀드리기에 조금 이른 시기라고 봅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로 채널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아테크 펀드라든가 저희 회사의 가치주 펀드라든가 해외 직접 투자도 좀 하고 있고 비상장 투자도 일부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펀드와 ETF죠. 국내 직접 투자는 저희 못하게 돼 있고요. 비상장은 가능하고 해외 직접 투자는 가능합니다. 제가 해외 쪽을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20, 30대는 아무래도 중장년층보다는 위험을 좀 더 안아도 되는 시기라 좀 더 혁신적인 기업이나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아테크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T에 100% 투자하는 펀드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보면 벤처 캐피탈 쪽에서 자금 집행한 거에 거의 1위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적어도 4, 5년 동안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헬스케어 섹터에 또 집중 투자하는 펀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도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투자 시기를 좀 길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너무 안정적인 상품으로만 가지 말고 리츠나 이런 고배당주 펀드 같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런 상품도 이렇게 골고루 가져가시길 바랍니다.